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남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50일에 기본 전반부 해설이요, 후반부 해설도 마저 하겠습니다. 먼저 26번 문제,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일단 홍희 장군 곽재우라는 게 나온 거 보니까 곽재우가 나왔으면은 일단 임진왜란인 건 알 수 있어요. 임진왜란은 선조 시기에 발생했고, 그리고 다음 북벌. 북벌은 효종 시기에 그 주장한 거죠. 효종 시기에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 건데, 그니까 제가 보기 이 문제는 이렇게 끼워놓은 거 보니까 그냥 초단순하게 이거 임진왜란 보고 선조 시기 키워드, 이거 북벌 보고 효종 시기 키워드니까 광인 효연이니까 예성 연중 임명선 그 다음에 광해군 인 효 해가지고 광해군 또는 인조 키워드 찾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찾아보죠. 1번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금나라로 정벌을 한다는데, 이거는 고려시대 키워드잖아요. 고려시대 묘청. 그림을 은근 줘가지고 되게 문제를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는데 고려시대 키워드랑 안 맞고, 2번 요동정벌 불가해서 개경을 회고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위화도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성계가 주도한 위화도 회군인데, 역시 고려시대 키워드라 답이 될 리가 없고요. 자, 4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러 왔다. 이거는 조선 세종 시기에 쓰시마성 정벌, 이거 이종무에. 그래가지고 키워드가 이전이라서 안 맞는데 정답서에 3번이거든요. 자, 3번 광해군이 유배에 가는 모습. 그러니까 광해군이 유배를 간다는 거 보니까 지금 이거는 광해군이 유배된 인조 반정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키워드도 광해군과 인조 사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조선 중기에서 후기 넘어갈 때쯤 키워드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건 단순했어요, 문제. 자, 이어서 27번 다음 경문이 작성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솔직히 기본편 수준에서 조금 어려웠어요. 자, 두 번째 그 총평. 심화편 수준의 키워드가 조금씩 나온다. 조금씩. 그러니까 기본편도 변별력을 위해서 심화편 잘 다룬 키워드를 몇 개 주거든요. 여기서 나온 게 이거예요. 평서대원수. 원래 이거는 제가 심화편 가르칠 때만 썼던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홍경래가 자신을 자칭한 용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편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용어긴 했어요. 그리고 사료도 좀 어려웠는데, 잘 보면은 조정에서는 관서지역을 썩은 흙과 같이 버렸고 평안도 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평서대원수라고 자칭한 홍경래는 평안도 지역, 그니까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홍경래의 난이란 걸 추론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솔직히 기본편 수준에서 사로 잘 못 파악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웠어요, 제 기준엔. 1번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키워드, 고려시대 무신정변과 관련된 거고. 2번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별기군이 나오려면은 개항기 시기를 가야죠. 개항기 1881년이라 안 맞고. 3번 최치원이 시무 12호조를 건의하였다. 똑같이 이거는 통일신라 시기라 어색하고. 그래서 사실 답이 아니, 문제가 어렵겠는데, 이게 대충 그런 꼼수는 있거든요. 말하는 게 지금 번호가 20번대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낼 확률이 높아요, 대체로. 그래가지고 수령과 향리의 수탈로 삼정이 물러나졌다. 지금 조선시대 관련된 키워드가 사실상 이거밖에 없긴 해요. 넓게 보면 2번도 조선시대인데 개항기 이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이때쯤 조선시대 키워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찍었으면은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정이 문란해져가지고 조세 수탈도 심각해지니까 반란을 일으킨 것도 원인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문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유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어서 28번 가 인물이 집권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고 조정의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정의 왕은 고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고종의 아버지가 이걸 전문 용어로 해서 호포제를 시행했다는 걸 말한 건데, 그만큼 어떤 왕의 아버지가 권력 행세를 많이 한 경우는 흥선대원군이 사실상 유일해요. 하는 거면서 내는 거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대표적인 개혁 속의 인물로 잘 나오는데, 그럼 이 인물이 했던 거 1번 장경영이 창설되었다. 이거는 조선 정조 시기라 안 맞고. 2번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맞죠? 문제 제시된 인물은 뭐 신명요, 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런 걸 계기로 서양과의 수교를 거부했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왕으로 치면 흥덕왕인데 키워드 자체로는 장보고와 관련된 걸로도 잘 나오죠. 4번 실정사항이 편찬되었다. 이거는 조선 세종 시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29번 가에 들어갈 문화산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조금 어려웠거든요. 일단 북궐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해요. 이 근정전이랑 경회루랑 향원종 보고서 이게 문제 제시된 그 궁궐의 부속 건물이구나 이거 보고서 1번을 찍었어야 돼요. 사실 이 문제는 이것들을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궁궐류 솔직히 제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게 이런 부속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누각 이런 키워드가 힌트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 두 개를 잘 비교하는 게 경복궁이랑 창덕궁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복궁과 창덕궁은 부속 건물을 잘 외워두시고 덕수궁의 경우에는 역사랑 관련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덕수궁 석조전의 그 미소공동위원회라던가 아니면 덕수궁 이거 그냥 기본편수에서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 덕수궁 중명전에서 일산의격을 체결했다. 이런 역사적 키워드 더 잘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 보고서 그냥 경복궁 키워드다 이렇게 외우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딱히 이건 더 설명드릴 게 없어가지고. 자, 이어 30번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편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르겠다. 가장 어떤 특정 키워드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문제 제시된 1번, 2번, 3번, 5단 넣고 문제 제시된 시점 있고 그리고 정답 선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선지 내에서 가장 이후에 발생한 사건 고르면 되는데 일단 일본의 조사 시찰단을 파견되었다가 약 4개월 만에 홍영식과 고종이 돌아왔다는데 이거 시기적으로 거의 1880년에서 81년쯤이거든요. 제가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가지고 대충 이때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개항기 시기에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걸 이해한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절단이 파견되려면 최소한 못해도 76년 이후에요. 그거를 알았으면 풀고 모르면 말았거든요. 왜냐면 가장 먼저 파견된 사절단이 수신사거든요. 수신사. 이 수신사 파견된 이후에 와 일본이 이렇게 강성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고종의 밀명으로 몰래 파견된 게 조사 시찰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이렇게 사절단 많이 파견했다. 그거를 이해했으면은 이 정확한 시기를 모르더라도 풀 수 있었는데 1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임술롬이 봉기를 계기로 설치한 건데 이 삼정 이정청 그러니까 1862년 설치한 거라 너무 이전이라 안 맞고 2번 어제현 부대가 미군에 맞서 싸웠다. 이거는 신미양요와 관련된 키워드인데 71년이라 안 맞고요. 3번 구식군인들이 이모곤란을 일으켰다. 맞아요. 이건 1882년에 발생한 대표적인 그 개항기 시기의 반란이거든요. 정답 3번이고 4번 평양감이 제너럴 시어머너를 불태웠다. 이거는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인데 1866년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개항기 시기 아직 안 들어온 거 잘라버리고 어차피 이모곤란이 제일 늦게 발생한 것만 알았으면 솔직히 이 문제 풀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문제 내용 집착하지 말고 그냥 가장 뒤에 발생한 거 그렇게 고르는 게 제일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 31번 다음 가상편지에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전주에서 정부랑 화해를 했고 이 기구 설치에서 탕과놀이 등을 처벌했다는 걸 얘기했는데 근데 그러다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궁궐을 점령하니까 당시에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다시 단결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동학농민운동의 순서의 흐름을 다룬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 동학농민운동이란 걸 눈치챘으면 쉽게 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순서가 너무 기니까 핵심만 여기 잘라드리면 여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에 당시에 그 조선 정부가 너무 세지니까 청나라에 군사를 요청해서 진압을 요구했는데 당시 일본도 같이 넘어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농민군들과 얼른 화약을 맺고서
야, 그 니네 하고 싶은 거 내가 좀 들어줄게. 오케이 하고서 당시 농민들은 그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강소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직강소를 설치했는데 당시에 일본군이 안 돌아가고서 경복궁으로 그 침략해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하니까 당시 동학농민군이 다시 이 정봉준을 중심으로 집결해가지고 당시 광군과 일본군과 우금치 전투를 벌였지만 패배해가지고 이 정봉준 장군도 체포됐죠. 그거를 이해한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인 이 2번이 정답이에요. 사실 동학농민 운동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는데 나머지 뭐 분석드리면 기기창 이거는 그냥 근대식 무기 제조 기구고, 그리고 여기 나온 도평 의사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병마사가 고려시대, 고려시대 그런 뭔가 국방의 문제를 논의한 도병마사가 원간섭기에 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안 맞고 4번 통리기 무화문. 이 통리기 무화문의 경우에는 개화, 총괄, 기구라서 안 맞아요. 1880년대에 설치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를 그냥 이해한 게 중요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기본편 수준에서는 그 동학농민 운동의 순서 유형은 안 낼 것 같아요. 자, 이어 32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어요. 이 문제 키워드가 낯설었는데, 일단 여기 조율통상장정과 조병식, 함경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율통상장정에 근거한 내용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함경도의 조병식이 문제에 제시된 이 키워드를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표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포했다고 보는 게 낫겠네요. 표현적으로. 공포를 했는데 핵심은 그냥 그거예요. 조선의 지방관이 직권으로 그 지방에서 생산의 곡식을 타 지방의 타국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하는 조치라는 게 이 문제 제시된 키워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곡식을 타 지방이나 타국으로 유출하는 것이 금지라는 건데, 그러니까 유출하는 것을 막을 방, 곡식을 유출하는 것을 막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방곡이에요. 그러니까 막을 빵, 곡식. 그러니까 곡식을 막는다, 유출되는 걸.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조율통상방송에서 그 방공령을 규정했다는 걸 알면 풀고 몰라면 헷갈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키워드가 헷갈렸다. 이 키워드들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다. 그냥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뭐 단발용 이거 그냥 을미개혁식의 그 그냥 머리를 자르자고 규정한 거고, 이걸 계기로 을미의병도 발생했죠. 자, 3번 삼림령.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거 1910년대에 일제가 그 삼림을 어떻게 자기 원하는 대로 조금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선포한 법령 같은 거고, 회사령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조선인들 회사를 맘대로 세우지 마세요 하는 그런 법령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 33번 가 인물의 활동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1909년에 키워드 나왔고, 하얼빈 의거라는 키워드도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이토 히로부미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역을 찾아가지고 종착지인 하얼빈 역에서 거사를 준비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그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저격한 하얼빈 의거를 일으킨 인물 누구냐? 이건 안중근 의사죠. 이건 솔직히 너무 많이 나온 키워드라 최근 기본편에서 나온 적 있고, 그냥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이거는 그냥 국룰 키워드라서 꼭 아셔야 돼요. 1번 동양평화론을 지필하였다. 정답이에요. 이거 48회 기출이랑 완전 똑같이 나왔는데, 이 동양평화론이란 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그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한중일이 연대해가지고 그 동양의 평화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걸 주장했어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영남 만인소를 주도하였다. 이거는 이만손이야. 틀렸어요. 이만손. 그래서 안 맞고, 3번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이거는 김원봉이라 틀린 내용이고, 4번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되었다.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건 대표적으로 뭐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선생님이 있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 34번. 밑줄근 새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일단은 힌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광무 9년 11월이라는 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 광무 1년은 1897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897년에 광무개혁 시행한 이 연후 선포한 이들 1년을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9년이면 여기다 플러스 8을 하면은 1890이 아니라 1905년 11월이에요. 그래가지고 1905년 11월에 그 맺은 조약이 뭐냐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힌트 더 보면 일본의 강제에 따라 황제 폐허가 윤호하지도 않았고, 그 오적, 이지용, 이근태, 박재순 등, 그러니까 을사 오적이 주도하였고, 황제 폐하가 허락도 안 하는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맺은,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을사득약이에요. 그래가지고 을사오적 보고서 이해하는 게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파악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1번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이거는 문제 제시되는 조약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 그래서 틀렸고, 2번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처음으로 규정한 거니까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3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맞죠? 문제 제시된 조약은 통감부 설치와 외교권 박탈을 규정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똑같이 강화도 조약이라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여기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 조미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자, 이어 35번 밑줄근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걸 얘기했는데, 이번 기출은 재밌는 게 기본표에서 지역사 문제 2개나 냈어요. 근데 뭐 키워드는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거 50회 제대로 풀었으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지역은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개항되었다. 자, 첫 번째로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개항한 지역은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부산, 원산, 인천 세 순서여가지고, 그러면 일단 너희 둘은 빼버리면 돼요. 일단 이거 알았다면은 이 두 지역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인천과 원산 중에 어디냐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잘 봐봐요. 라이징 선 서교 회사에서 일본이 감독인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1929년에 대규모 총파가 발생했다. 이거 솔직히 세 번째 제 총평 지난 회차 때 언급된 유형 응용될 수 있다. 이게 제 세 번째 총평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접근인 거예요. 가령 아까 다룬 문제 중에서 50회 때 뭐 동학노미 운동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흥선대원군이 나왔다던가 그랬으면은, 지난 회차 때 나왔으니까 다음 회차 때는 이것들은 안 나오겠지, 접근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최근에 한능검이 그 재탕하는 문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50회 때 이걸 A 방법식으로 냈으면 B 방식으로 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 문제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지난 50회 기출에서 원산 총파업이 나왔었거든요, 명확하게. 그래가지고 지난 기출을 제대로 분석했다면 이 문제는 보자마자 5초 안에 솔직히 찍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솔직히 지난 기출을 잘 이해했냐 못했냐, 그게 좀 중요했던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답을 생각보다 꼼꼼하게 하셔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시 응용해서 두면은 쉽게 풀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 36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키워드도 재밌고 그림도 잘 그렸는데 그냥 여기 정월 대보림이라는 힌트를 줬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1번 불원 깨기.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그 세시풍속 때는 이 불엄을 깨가지고 좀 애군? 그러니까 좀 이걸 깨면서 좀 좋은 복을 빌어주고 나쁜 건 좀 물러가라, 좀 이런 걸 한 게 있고, 2번 창포물에 머리 감기. 이거는 이 시기가 아니라 단어라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3번 지불놀이. 이건 그냥 그때 즐긴 일종의 민속놀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자, 4번 오구박 먹기.
이것도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세시풍속 때 먹었던 대표적인 음식이어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세시풍속 유형은 싱화편은 모르겠는데 기본편은 지금 47회부터 51회까지 100% 출제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시풍속이 조금 헷갈릴 수 있더라도 기본편은 이거 무조건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맨날 나오다 보니까 무조건 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자, 이어 37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키워드가 쉬웠어요. 헌병경찰제. 그러니까 헌병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1910년대인 거 알 수 있어요. 제가 1910년대는 공포랑 관련된 키워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헌병경찰제랑 즉결처벌권이랑 태형이랑 교사가 제복과 칼을 차고 있다. 이게 키워드 잘 나와요. 사실 이것도 한 48회인가 49회때쯤에 그대로 나온 유형이라 그걸 잘 기억했으면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1번 제복 입고 칼을 찬 교사. 제가 방금 얘기한 이거 그대로 나왔죠. 정답 1번이고요. 자, 이어서 2번 분화도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 이거는 1930년대 키워드라 틀렸고요. 3번 조선책령 육포에 반발하는 유생. 이거 아까 얘기한 영남 마니소잖아요. 영남 마니소. 그래서 1881년이라 틀렸고요. 자, 4번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독립운동가. 이게 언급되려면 1925년 이후가 돼야 되는데 이 헌병경찰 제도는 1920년대 정도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 38번 밑줄 그은 만세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평소보다 키워드를 좀 어렵게 줬어요. 이거 좀 헷갈리면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친일파 이완용의 경고문 이건 모르겠고 사실 힌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거 예전에 그 48 때도 이런 힌트 줬었거든요. 제 기억에.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된 유일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시기에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 이 키워드를 기억했다면 이거 3.1 운동으로 추론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탑골공원이라던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런 민족 운동 이거를 맥락으로 이해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1번 순종의 인산이래 전개되었다. 틀렸어요. 이건 60만세 운동이에요. 이 문제 제시된 운동은 고종의 인산이 때 전개됐기 때문에 안 맞고요. 2번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로 확산하였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미주로 예시되면은 그 필라델피아 시가행진이 있어요. 시가행진.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일제 황무지 개혁원 요구를 처리시켰다. 이거는 문제 제시된 운동이 아니라 보안의 활동이라서 안 맞고요. 자, 4번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규탄하였다.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규탄한 거는 독립협회 활동이죠. 독립협회는 러시아를 더럽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좀 키워드를 파악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전 기출 좀 꼼꼼히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39번 문제. 가에 들어갈 정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일단 자국의 식량 공급 기지로 조선을 활용하기 위해서 1920년대부터 추진한 농업 정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조선을 이용하여 식량 부족 문제 해결했다는데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해서 1920년대 일제의 경제 침탈 사례가 뭐냐 이거 알면 끝이에요 이 문제. 근데 이거 지난 50회 때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 10년대에는 회사령 내고 20년대에는 산미증식계획 내고 그리고 30년대 후반 이후로 공출제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기억했다면 산미증식계획 찍었으면 됩니다. 20년부터니까요. 반대로 보면은 이 미국 공출제의 경우에 30년대 후반 이후니까 답이 될 리가 없고 새마을운동 이거는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런 지방 지역을 조금 부활시키기 위해 가지고 좀 시행한 운동 같은 거고, 4번 토지수사 사업. 이거는 10년대 키워드죠. 그래가지고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대, 20년대, 30년대 후반 이후로 일제감정기 사회상은 이걸 좀 중심으로 구별하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 40번. 다음 자료에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그냥 대놓고 힌트 줬어요. 물산 장려에 대한 운동의 풍조. 그니까 물산 장려에 대한 운동이니까 이건 더 설명 안 드릴게요. 물산 장려 운동이니까요. 문제 대놓고 힌트를 줬네요. 1번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대한매일신보는 이때면 폐간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1920년대 이후에 발생했으니까요. 틀렸고요. 2번 평양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맞아요. 정답이고요. 참고로 국채 보상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되었죠. 자, 3번 황국중앙총상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황국중앙총상회는 거의 1890년대 후반에 활동한 단체인데, 이 시기는 그러니까 이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거는 그런 국내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한 건 맞는데, 그거는 구한말 시기지 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4번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이 추진되었다. 이건 독립협회의 활동이지 이 물산 장려 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41번. 가에 들어가 단체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제 예상 문제 빈출 적중 문제였습니다. 자, 근대 여성 운동의 발자취 찾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차별의 억압과 맞선 그 근대 여성 단체 활동을 도모한다는데, 신간의 자매단체이고 여성의 단결과 지위 양상을 도모했다.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시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랑 백정과 여성의 그 권리 향상을 위한 운동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린이는 천도교 소년의 방정환이 주도하였고, 백정의 경우에는 조선 형평사와 관련된 형평운동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 신간의 자매단체로 활동한 근우회가 있습니다. 근우회. 그래가지고 정답은 이거랑 연결되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분 향상 운동의 키워드 잘 나와가지고 각자 어떤 게 연결되는지 잘 외워두시고, 자, 1번 권업회. 이건 그냥 연해주 지역에 세운 그런 독립운동 단체 그런 건데, 참고로 최재형 선생님이 세웠습니다. 자, 3번 보안회. 이거는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 송죽회. 이게 좀 어려운데, 송죽회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평양 지역에 한 1910년대 세운 여성, 그러니까 여성 항일 독립단체이다. 당시 뭐 소나무 이런 거 이름 따가지고 송죽회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42번. 가에 들어가 전투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런 한능검은 이런 인물들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문제 한 인물이 더 알리려는 목적으로 한 거지, 만약 모르겠다 일단은 버리세요. 풀 때는. 그 나중에는 좀 이렇게 이런 인물도 있다 배우는 거 있지만, 일단 모르겠다. 일단 만주지역 보고서 1920년 10월에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등으로 구성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10여 차례 교전을 벌여 승리하였던 여기 전투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뭐냐면 1920년 10월에 북로군정서군 나왔고, 1920년대 전투 사례가 뭐냐, 대표적으로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대첩이 있는데, 여기서 그거랑 연결되는 거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분노군정서군이랑 1920년대 보고 그거랑 관련된 거 찍었으면 이 문제는 쉬웠어요. 자, 나머지 1번, 4번. 일단 쌍성보랑 대전자령 전투의 경우에는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전투 사례고, 영릉가 전투의 경우에는 조선 혁명군과 관련된 전투 사례여가지고 문제 제시된 키워드랑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 43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거 있겠는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윤봉길 의사, 그리고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켜 한국인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렸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윤봉길 의사가 활동한 단체가 뭐냐?
한인 애국당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이 문제 진짜 쉬웠거든요. 왜냐하면 가끔씩 그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의 활동을 비교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윤봉길 의사 알면은 딱 나와요. 왜냐? 이게 의열단이랑 잘 비교하는데 의열단의 경우에는 그 김지섭이라 해가지고 그 도쿄 궁성에다가 폭탄을 투척한 이 인물 제외하고는 의열단은 거의 다 국내에서 폭탄 투척했고 한인애국단은 이봉창 의사의 경우에는 일본, 윤봉기 의사의 경우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폭탄 투척했거든요. 그 차이만 기억했어도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중광단. 이거는 대종교와 관련된 그런 군사 조직이라서 안 맞고요. 참고로 그 간도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북간도. 자, 3번 대양감옥회. 이거는 그 박상진 뭐 최기중 등이 뭐 만든 항일 독립 단체로 국내에서 활동했고 공화정을 지향했다. 그거를 외워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44번. 다음 자료 활동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의 식민이고 천황폐하에게 충이 다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종의 세뇌예요, 세뇌. 잘 보면 여기 한국 식민 서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키워드는 제가 세 가지 강조하거든요. 전쟁, 세뇌, 노역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계속 이거 조선인들에게 우리는 일본 제국의 식민이다, 일본 제국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 나온 창씨개명, 그래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개명할 것을 강조한 민족 말살기의 키워드거든요. 이게 다 뭐 다른 거로는 이거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 뭐 신사참배라던가 아니면 뭐 그 징용 아니면 그 공출 이런 것도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데 1번 민족 말살 정책의 내용을 조사한다. 맞죠? 문제 제시된 키워드랑 연결되기 때문에 정답 1번이고요. 2번 조선 형평사의 설립 취지를 살펴본다. 말도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전혀 관련이 없고요. 아까 그 백정의 신분 해방 운동에 얘기했죠. 3번 교육 입국 도서의 발표 배경을 파악한다. 이거는 2차 가보 개혁 시기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안 맞고요. 4번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알아본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도 일제감정기 직전에 설립된 거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 45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뭐 여기 힌트가 없고 독사신론, 조선 상고사 등을 저술한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 사실 이게 유일한 힌트예요. 왜냐하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 활동했다는 키워드도 알 수 있는데 솔직히 할게요. 저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 심화편 응시자들도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이 무정부주의자 이런 거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독사신론이라던가 조선 상고사 보고서 이 인물이 고대사랑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한 신채호 선생님이다. 사실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이거로 힌트 잘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번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인물은 이 의열단에게 이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해줘가지고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라는 거를 규정해줘가지고 실제로 의열단이 폭탄을 오지게 던졌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되었다. 이거는 김규식. 그래서 틀렸고 3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였다. 이거는 박용만. 그래서 안 맞고 4번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조선어 학회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 46번 다음 발언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잘 보면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다시 열릴 기미가 안 보이니까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니까 이승만이 이걸 얘기한 거는 미소공동위원회 저기 소련이랑 미국이랑 말 더럽게 안 통하니까 얼른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한 이거는 정읍 발언이에요. 원래 이유영은 심화편의 순서가 더 좋아하는데 이번에 조금 난이도 높이려고 가져온 유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뒤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크게 한 기본 편수는 이것만 외웁시다. 좌우합작위원회. 그러니까 남한만의 정부는 안 돼 해가지고 좌우합작위원회가 활동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얘기 더럽게 안 통해가지고 결국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고 유엔에게 맡기니까 유엔이 남한만의 정부라도 세우자고 나중에 얘기 나오니까 김구 선생님이 안 돼 하면서 남북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나중에 결국 50총선거 했다. 기본 편입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키워드를 제가 좀 잘라드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화적 위원회, 남북협상, 50총선거 이거의 순서라도 꼭 외웁시다. 1번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이거는 지금 광복 이후인데 이건 일제감독의 시기라서 안 맞고요. 2번 김구가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 맞죠? 아까 여기 남북협상 정답 2번이고요. 3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아,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순서가 길어지는데 그냥 제가 간단히 풀어드리면 원래는 광복 이후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만들어서 우리나라만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주장했는데 당시에 북한 쪽에는 소련, 남한 쪽에는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탁 통치는 언제 하고 좀 세부적인 뭔가 그런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할까 그런 걸 논의한 모스크바 3상 회의가 개최된 뒤에 그걸 세부적으로 더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정읍 발언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공통적으로 다 직전이라서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기본편 수준에서는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순서 요령이 쉽지 않아가지고 가장 뒤에 있는 거 발생하는 거 찾으면 되는데 만약 헷갈린다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이승만의 정읍발언, 좌합적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있었다가 실패해서 유엔에게 넘기고 유엔이 남한만의 선거를 하자니까 남북협상 했었는데 실패해서 50총선거 하고 정부를 수립했다. 원래는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유는 또 낼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깊게 공부하고 싶으면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어서 47번 가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있겠는데 이 문제도 좀 어려웠어요. 이거 원래 기본편에서 좀 낼만한 유형은 아닌데 오랜만에 꺼내왔거든요. 자, 지가증권 그러니까 지가증권이랑 농지를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증권이란 거는 당시에 지주들에게 그 토지를 매입하고 일종의 그 돈 대신에 준 일종의 문서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6.25 전쟁 이후에 다 황폐화되면서 솔직히 이 지가정권이 휴지조각이 돼버리겠는데 아무튼간에 이 지가정권과 농민들에게 토지를 유상으로 분배한 이거는 농지개혁이에요. 재헌국회 시기에. 그래서 재헌국회 시기에 이 농지개혁이랑 반민특위를 잘 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핵심 키워드는 꼭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1번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게 반민특위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니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친일파를 처벌한 거고 2번 서재필, 이상재 등이 주도하였다. 이 시기면 이 인물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내용 자체가 안 맞고요. 3번 자작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아요. 이 농지개혁의 그 목적은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이라 해가지고 그 농사를 하고 싶은 자들은 토지가 있어야 한다는 맥락 때문에 당시에 그 자작농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이렇게 유상을 분배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개혁의 대표적인 목적으로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농광회사가 설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아까 얘기한 보안이랑 비슷한 목적으로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니까 시기가 너무 이전이라 안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48번 밑줄근 전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기본편이 요즘에 이 유형을 벌써 3번째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기출 이제 2번 냈으니까 안 내겠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제가 총평 때 아까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3번 냈어요. 똑같은 유형을 3번. 그래가지고 전쟁 중에서 1951년에 발행된 중학교 입시시험 문제지고 동족상단의 비극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수험수가 출판된다. 그러니까 일단 동족상단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북한이랑 남한끼리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웠고 1951년 이 문제 제시된 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발생했으니까 이번에도 6.25 전쟁이 3연속 나왔어요. 야, 이 정도면 진짜 같은 유형 갖다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도 우려먹었어요. 1번
재물포 조약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거는 이모군란을 계기로 일본 그 공사관에 군대를 주둔할 것을 규정한 거기 때문에 틀렸고, 2번 인척 산육작전의 과정을 조사한다. 야, 답도 똑같아요. 답도 똑같고 이 1950년, 53년이란 힌트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출 많이 풀어봤으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경의선 철도의 부설 배경을 파악한다. 이거는 1906년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항기 시기에 그 만든 철도이기 때문에 틀렸고, 4번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목적을 알아본다. 이거는 신민회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 49번. 다음 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에 1960년이라는 힌트가 있고, 3.15 부정선거를 다시 해라. 그러니까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촉발한 민주화 운동이 뭐냐? 4.19 혁명이죠. 좀 대략적인 시기를 알아두면 좋은데, 이게 크게 세 가지 내거든요. 4.19랑 5.18이랑 6월 민주항쟁 내는데, 이거는 키워드 조금 요약드리면 5.18의 경우에는 1980년이고 6월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그 1987이거든요. 이것도 좀 외워두면 좋고, 두 번째로 그 5.18의 경우에는 신군부를 퇴진하라, 뭐 좀 신군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고, 6월 민주항쟁은 4.13 호원조치란 키워드죠. 호원조치. 그래가지고 5.18은 신군부 퇴진, 6월 민주항쟁은 4.13 호원조치를 철폐하라, 그런 키워드가 나와가지고 이것들은 키워드를 조금 잘 구별해두시는 게 좋고, 이 부마 민주항쟁의 경우는 지난 50회 때 나왔었는데, 그 신민당의 김영삼이 제명된 것에 대해서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항대한 거죠. 당시 이걸 계기로 유신 정권이 붕괴되는 계기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생했어요. 박정희 정부. 이것까지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50번. 밑줄건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결론도 얘기하면 이 문제가 제 예상 문제 적중은 했거든요. 적중을 했어요. 이게 딱 나왔어요. 제 예상 문제 영상에서. 왜냐면 최근에 기본편도 조금 민주화 운동 유형 어렵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좀 찝어놨었거든요. 이게 딱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일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이 시위를 알았어야 되는데, 이게 6.3 시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싶었는데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6.3 시위는 그 1964년에 발생한 건데, 그 당시에 일제감정기 시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 이거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했는데, 다시 한일 국교 정상화한다고 나는 동의 못해 하면서 당시 시위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 시기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추론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답 키워드도 만만치 않았어요. 1번 삼성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거 시작부터 어려운데, 이거 6차 개헌이거든요. 이거 원래 기본 편수에 나온 키워드는 아닌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아요. 이게 1969년이거든요. 그래서 맞고, 2번 베트남의 국군이 파병되었다. 맞죠? 당시에 군사 지원해줘가지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이건 한 64년에서 5년쯤에서 73년 그쯤을 외워두시면 돼요. 3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맞죠? 장면 정부 시기에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1차부터 3차까지의 경제개발 계획을 완성했죠. 그래서 정답 4번인데,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붉은 악마로 유명한 2002년 한일 월드컵 김대중 정부 시기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50일의 해설을 마치고, 아마 52의 기출은 이거보단 조금 어려울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